그럼 4.7 재보궐선거로 나타난 민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 부산시장 선거 모두 표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표로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여야는 국민의 도구였을 뿐이고요. 유권자의 힘이 드러난 그런 선거 결과였는데요. 예. 먼저 참패한 민주당이 세 가지 놀랐습니다. 첫 번째, 져서 놀랐고, 예. 두 번째로는 그 엄청난 격차에 놀랐고, 예. 세 번째로는 서울, 부산 합쳐서 자치구가 41개인데요. 우위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패했습니다.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민주당이 오늘 지도부 총사퇴를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 LH 사태도 있었고 또 후보 단일화, 도덕성 논란 여러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이 가운데 어떤 이슈가 표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을까요? 예,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LH다 혹은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 예를 드시는데요. 사실은 4년간 누적된 중간 평가의 성적표가 나온 것이다. 4년간의 중간평가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청년층은 예를 들면 인국공, 인천국제공항의 그 채용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한꺼번에 터진 것 같고요. 중산층의 경우에는 이 지배 문제,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것은 뭐냐면 자책골의 악영향이 컸습니다. 지금 부동산 의혹을 상대에게 네거티브로 검증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나 박주민 의원 일 같은 게 터졌거든요. 이게 평시에는 작은 일이지만 선거 시기에는 미묘하지만 나비 효과를 일으켜냅니다. 자책골이 터졌다. 이 전통적으로 막말이 많이 나왔던 야당은 오히려 이번에는 내부에 자책골이 거의 없이 뭉쳐서 움직이는 힘을 보여줬어요.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누적된 변수들이 결국은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방금 좀 약간 언급하셨는데 이제는 그 오세훈 시장이죠. 이제 네. 오세훈 시장이 내곡당 땅 의혹을 놓고 검증이다, 네거티브다.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네.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떤 유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곡동 땅 문제가 불법이고 저게 특혜라면 이 국수본에서 지금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신고, 제보, 고발을 하고 공권력에 맡기면 되는데 왜 상대 후보가 탐정 내지는 수사관의 역할을 하십니까? 지금 거시적인 부동산 문제에 국민들이 분노해 있는데 물론 상대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면 서울시장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검증 차원이긴 하지만 이 박영선 후보는 미시적으로 상대 후보를 파고들 수밖에 없었지만 민심의 준비는 더 큰 불법, 더 큰 비리를 거악을 그야말로 발본색원해 달라 이런 요구를 이미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떤 그 타겟의 수준이 맞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특히 20대 남성의 표가 오세훈 후보에게 집중되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20대 보수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20대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0대 남성 72% 이상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 중에 적지 않은 수는 지난해 총선이나 과거에 민주당을 찍기도 했고 심지어 나는 민주당원인데 오세훈 후보를 찍었다는 청년층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어떤 민생의 이익을 주는지에 따라서 표심을 행사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청년의 편을 들 수 있는 후보 혹은 지금 정권을 좀 심판하고 싶은데 정권을 때려주고 싶고 꼬집어주고 싶은데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가 야당 후보니까 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취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20대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충성도에 기대하기는 어렵고 20대 신세대 특유의 합리주의지 이것을 보수다, 진보다, 여다, 야다 이렇게 분류하기 어렵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그 여야는 이 엄중한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했습니다. 네.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이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스케줄은 빠르게 잡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4.16에 원내대표 경선을 하고요. 예. 5월 2일로 이 전당대회를 한 주 앞당겼습니다. 그러니까 5월 초면은 또 새로운 이제 당권이 등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각축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말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향후 5년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서 또 이전 투구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민주당은 정말 회생할 길이 없을 수 있다.
굉장히 좀 결연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네. 그 승리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네. 이렇게 좀 쓴소리를 남기고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기기는 했지만 앞으로 과제가 많죠. 사실은 국민의힘이 승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이 승자가 아니라 국민이 승리한 것이다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얘기했고 예. 많이들 그렇게 분석합니다. 반사이익을 받은 것이죠. 어부지리가 된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러면서 야당이 과제와 숙제는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부에 국민의힘 내부에 유력 대권 주자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당 예. 밖에 윤 전 총장 같은 인물이 있죠. 예. 그럼 야권 재편을 새롭게 해나가야 하는데 아까 여당에 대한 일침과 마찬가지로 야당 내에서 과거의 개파가 다시 등장해서 또 우리가 진짜 보수다, 강성보수론, 중도보수론, 중도론 이런 상황에서는 제3지대까지 거론되고 있는 와중에 훨씬 더 대선을 향한 복잡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 또 이번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 청와대 반응도 들어보시죠.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로 이 레임덕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청와대 정책 기조도 좀 변화할까요? 네, 변화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각도 빨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 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기조는 유지하되 국민들의 공감을 바라보면서 완급 조절을 하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또 과거처럼 검찰 개혁에 뭐 1, 2년의 시간을 올인하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민생 정책에 훨씬 더 주안점을 두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